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은 경마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제목은 호스레싱 머신러닝, 여기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참고는 이제 책을 통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책이 이제 제가 지은 책이요. 소개를 하자면은 늘 소개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의존을 하겠습니다. AI 경마 승리 비밀 폭로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책을 냈죠. 이 책 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극구 출판사 북극구 전자책이 5만원, 종이책이 7만원입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목차가 나오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5장에 바로 인공지능 경마가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경마 내용을 여기 그 5개의 절로부터 발췌를 해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발달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3년 신경망 연구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처음 대두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저기 사람을 여기다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워렌 맥걸러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 워렌 맥걸러라는 사람이 인지심리 쪽에서 신경망을 연구를 한 그 내용들이 처음으로 소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발달사의 첫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950년대 컴퓨터라는 것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됐죠.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메인프레임을 얘기를 합니다. PC는 1970년대에 나왔어요. IBM하고 애플 컴퓨터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 PC, IBM PC, 이것이 나왔는데 지금 70년대 후반이죠. 근데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1950년대에 이렇게 커다란 컴퓨터들, 메인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튜링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컴퓨터의 최초 등장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된 거죠. 1950년도. 논문들이, 수많은 논문들이 여기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8년서부터 70년까지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신개념의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경망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학습 모델이에요. 여기 보면은 프랭크 로젠블라트요. 이분이 이제 거론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1969년 XOR 문제 오류. 여기서 이제 민스키라는 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 겪으면서 발달을 해와요. 그 첫 번째 이제 문제가 XOR 문제입니다. XOR 문제. XOR 문제는 논리식이, 논리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공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전자공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자공학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전자공학 1, 2, 3인데 3에서 그런 내용들 디지털을 배우죠. 보시면 논리 게이트라고 있어요. 논리 게이트. 이게 오화 게이트. A와 B가 있으면은요, A와 B 중에서 A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0이 흐르지 않는다. 0. B도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0이고요, 당연히. A, B 중에서 하나만 전기가 흘러도 바로 1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들은 1이면 1이다. 근데 두 개 다 1이도 1이죠. 그것이 오화 게이트이고, 엔드 게이트는 동시에 엔드가 어디 있나요? 처음이죠. 엔드 게이트. 동시에 동시에 흘러야만 1이다. 그러니까 한쪽만 흐르거나 아무도 흐르지 않으면 0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식이에요. 근데 XOR이라는 게 있어요. XOR 한번 봅시다. XOR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B가 이제 오화하고 유사합니다. 오화. 없으면 제로. 한 군데라도 흐르면 1. 근데 둘 다 흐르면 1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XOR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논리를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논리 게이트를 감당하지 못한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등장한 인공지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XOR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또 이 다중 레이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레이어가 하나의 그 가정치 공식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 함수 체계 그 모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레이어가 한 개인 것을 이제 두 개로, 세 개로, 이렇게 네 개 확대한 거죠. 그게 다중 겹치는 거. 이제 그 문제로다가 이제 성능을 향상시킨 거고요. 또 세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은 역전파, 그 역전파 문제. 그러니까 순전파가 있고 역전파가 있어요. 역전파는 뭐냐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알고리즘을 훑어가서 어떤 그 가정치 넣고 공식을 해서 만들어서 어떤 값을 얻어내요. 근데 거꾸로 이거는 피드백 하는 거죠. 예. 다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수한 무엇이 나왔다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거꾸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반영. 예를 들어서 경마에서 이제 이기는, 경마에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겼느냐 봤을 때 기대값이 높은 거, 기대값이 1이 넘는 걸 이기는 거죠. 그 이기는 것만 발췌해서 거꾸로 이제 역전시키는 거. 예. 그래서 거꾸로 진행시키는 거, 피드백 시키는 거. 그 문제를 바로 이제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역전파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초기값을 부여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 있는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앞서가는 그 딥러닝 체계가 완성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그 이미지 대회에서 이 타의 추정으로, 그러니까 70%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전에 통계 수준을 84.69%로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해요. 이미지 대회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인공지능? 이거 대단한 건데. 그 다음번에 대회에는 전부 다 인공지능을 바꿔가지고 그 모델을 다 따라 해가지고 전부 84, 이제 9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폐지돼 버렸어요. 이미지 대회가. 예. 이미지 대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이미지를 주고서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 알아맞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대회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이겼느냐? 바로 딥러닝을 한 그런 방식으로 예측을 한 것이 1등을 했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해서 84.69% 성적. 그 전에는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걸 10% 이상 향상을 시켜가지고 1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012년 여기서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유명한 분이 힌턴이죠. 힌턴. 제프리 힌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인에게 이제 소개가 된 것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2016년이죠. 이세돌과 알파고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때 이세돌이 한판 이기고 다 졌잖아요. 이제 그 알파고를 그 이후에 2, 3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어요. 신알파고가 나오면서. 알파고 X라고 그러나요? 알파고 제로라고 그러죠. 등장을 해서 이제 그만큼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때 회사는 이제 카사비스, 데이비드, 그럼 뭐 유명한 언론에 그 등장했던 그런 구글이 인수를 했죠. 구글 딥마인드에서 영국에서 만든 팀인데 그것을 이제 구글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챗GPT가 나왔어요. 챗GPT. 생성형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대화형 생성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에 널려 있는 인터넷 세상을 보시면 알죠. 인터넷 세상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얘가 전부 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억 개의 가중치, 그것이 이제 성능을 나타내요. 가중치 개수가 이제 수억 개, 이제 수십억, 수백억, 수조 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점점 향상이 됐습니다. 지금 뭐 수조 개의 그 가중치를 갖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 수준으로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머지않아 특이점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2025년 그 정도 되면은 인간과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인간 이상의 그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특이점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인공지능은 방식이 뭐냐, 이 가중치를 구하는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은 이걸 퍼세트론이라고 그러는데 가중치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요. 여기서 렐루 함수나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걸러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요망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1이냐 0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들어오냐 마느냐 승리를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거죠. 판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치의 공식 y는 ax 플러스 b 그것을 wx1 플러스 c1 w2x2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것이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레그레션은 이제 거의 비슷한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그레션 회귀 분석할 때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이제 최적화를 이루는 건데 바로 수단은 이런 식의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특징이 크게 뭐냐?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없고 단지 제 책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 공부를 해서 과연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최적화입니다. 아주 효율성,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예요. 최저가, 최선의 수, 바둑으로 보면 최선의 수. 그것이 최적화 문제거든요. 최단거리로 빠르게 가는 그런 방법. 이 같은 것들이 최적화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제 비용 최소화를 시켜서 경사하강법, 미분이죠, 미분. 미분에서, 미분의 2차 함수의 그 기울기. 2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1차 함수 기울기가 나와요. 그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인데 기울기가 이제 y는 ax 자승 뒤집어져 있으면 이제 최대값이만 바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쓴다 하는 거예요. 추상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추상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컴퓨터화 시키면서 이 디지털화 시켰어. 컴퓨터는 이제 1과 0에 그 연산을 하는데 1과 0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다. 16진수도 쓰지만 결국에는 1과 0의 연산이에요.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컴퓨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전부 다 디지털로 되어 있다. 디지털 마인드야. 디지털밖에 없어요. 디지털. 그러니까 0과 1밖에 없다고. 모든 덧셈도 전부 다 연산도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전부 덧셈으로 해요. 빼기도 덧셈으로 해요. 보수라는 컴플리먼트를 보수 개념으로 해서 그걸 뺄셈도 덧셈으로 한다. 곱셈도 마찬가지 더해요. 덧셈으로 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000 하면 3000을 2를 3000번 더 합니다. 아주 무식한 놈이죠. 이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디지털인지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이제 거꾸로 아날로그화 시킨다. 이 아날로그화라는 게 뭐야? 인간화야, 인간. 인간은 뭐야?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거든요. 딱딱 끊기는 마디마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순간순간마다도 다 뭔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날로그다 하는 거야. 아날로그. 디지털은 0과 1이잖아요. 0과 1로 마디마디로 끊겨지는 건데 이것은 인간은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전기로 얘기하면 직류는 디지털이고 교류는 아날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이제 마디마디로 끊긴 꺾은 선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이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이제 아날로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인간화 시키는 게 아날로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글자를 3자를 삐뚤하게 쓴 것도 있고, 흐리게 된 것도 있고, 좀 잘라진 글자도 있고, 그 3자로 손글씨로 썼다. 그것을 읽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걸 내면 디지털로는 안 돼. 아날로그식, 인간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야. 예전에는 3자는 딱 타이핑으로 쳐서 딱 3자 고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못 읽어. 근데 그걸 유연하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바로 추상화 문제다. 이거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아날로그화한 거야. 인간화한 거다. 세 번째는 학습이다. 인공지능은 학습이 없으면, 러닝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만들 때 러닝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에요. 러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필수입니다. 필수.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전수조사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커야 돼. 왜냐? 전부 다 조사해야 되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야 성능이 우수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무식한 거죠. 그냥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1억 가지 있으면 1억 가지 다 하는 게 최고 성능을 갖는 거죠. 이제 15개다. 그럼 1억밖에 못 된다 그러면 그만큼 성능이 뒤떨어지겠죠. 하여튼 모든 전부로 다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은 통계가 90%라고 하잖아요. 통계. 근데 나머지 10%는 뭐냐? 그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학과 통계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문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수학이란 숫자만 나오면은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자동적으로 두드리기가 난다 그럴까? 맡으니까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아주 젬병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수학을 아주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통계로 이렇게 되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학 통계를 잘하는 분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외우는 걸 잘 못해. 이 사람들은 거꾸로 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관심 있고 수학을 잘하죠. 관심 있고. 그래서 수학과 통계로 이루어진 것이 인공지능의 특징의 5번째 마지막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돼. 데이터를 구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SQL이나 오라클이나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SPSS를 사용을 해요. SPSS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옛날 그 SPSS하고 SAS라고 해서 통계 패키지 중에 쌍벽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SAS는 있는데 SPSS는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인도 버전 17까지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도스용, 스크립트용 뭐든지 다 오라클이든 SQL이든 전부 다 스크립트로 이제 쓰고 있는데, 스크립트 방식이에요. 스크립트 기술을 해가지고 도스 명령 입력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 언어가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느려요. 데이터가 이제 정렬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렬이 버블 소프트 같은 이런 방식으로 옛날 굿데이하는 방식이 지금 아직까지도 향상되고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소팅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돼 있습니다. 이 전부를 다 소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추출해서 소스를 하다 전체를 하거나 항상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100만 개면 100만 개가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인덱싱을 해서 인덱싱한 파일들을 불러오고 해서 빨리 하는 편법을 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읽어와야 되고 하는 연산이 상당히 느리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인덱스하고 패턴 분류를 한다. 인덱스를 만들고 패턴을 분류한다. 그리고 틈새 확률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틈새 확률 중에서 이제 개념으로 알아야 될 게, 베이지안 확률은 뭡니까? 경험 확률이에요. 경험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이다. 경험 확률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100번, 주사위라기보다 이제 그 동전을 100번을 던졌는데 60번이 나왔다. 그러면 60%입니다. 동전이 원래 50%잖아요. 수학적 확률이. 그렇지만 얘는 경험 확률로 봅니다. 60%. 그러니까 이 구간에 60%다. 이것이 바로 틈새 확률이면서 그 경험 확률이고 베이지안 확률이다. 이게요. 그러면 또 다른 구간에는 지금 45가 나왔다. 그럼 45%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 구간마다
피리어드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 확률이고, 이 경마도 마찬가지 틈새 확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대값을 생각하고 예측을 진단하게 되는데, 우선 틈새 확률이든 뭐든 이 기본 통계량을 구해요. 기본 통계량이 뭐죠? 평균하고 표준편차예요. 예. 이 통계는 편차 약문이에요. 편차. 표준편차, 편차 약문.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대표적인 통계량이다. 그러면 이 통계량으로 뭘 구해요? 확률과 기대값을 구한다. 확률, 기대값.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대값으로다가 이것이 이기느냐 지느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 환수율이 있죠? 환수율 체크하는 거, 구간마다 이 틈새 확률마다 체크를 하는 환수율, 이런 것들이 충분한 자료수를 확보하게 되면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환수율이 기대값이 돼버려요. 예. 환수율하고 기대값이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예. 중앙값하고 평균값하고 같아지는 게 뭐예요? 표준편차가 2일 때 중앙값은 평균값하고 같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피드백 됨으로써 다시 요 체계를 갖추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요거를 그때 경마 애널라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애널라이즈라고 그래요. 예.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죠. 예. 그것이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 데이터 구축하는 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예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 경주력 있고 환경의 영향력들이 있어. 뭐 6대 요인 뭐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뭐 승부 요인, 전개, 뭐 조교, 혈통 하여튼 해가지고 6대 요인, 7대 요인, 뭐 크게는 2대 요인, 말이냐 기수냐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기는 하는데, 여하튼 둘이든 다섯이든 여섯이든 일곱이든 이렇게 여러 개의 분야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판별 분석 같은 그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이 부문별로다가 할 때 부문별로 계산을 해서 뭘 하나 만들어 놓을 때 그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첫 번째가 경주력입니다. 경주력. 말의 능력, 경주력이 어떻게 되냐 데이터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라고 상호 비교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뛸 때마다 환경이 다르거든. 어떤 환경이 달라요? 첫 번째 경주로 환경이 다르고, 경주로 환경은 함수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모래 두께가 달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주 함수율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달라요? 상대만 너가 달라. 상대만 유령마가 하나 있을 때, 둘 있을 때 센 편성, 약한 편성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내가 이제 세 번 인기도가 3인데 하나 센 놈인데 저 놈은 못 이길 것 같아. 저기 아주 제일 센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게 유령마가 하나 있는 편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승부를 기피할 수도 있어요. 왜? 다음번에 좀 느슨한 편성에서 내가 1등을 해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최대한 능력이 나오질 않을 수가 있다고. 예. 이런 것들을 어울려줘서 상대방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상대방 능력이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로 함수율, 경주로라고 그랬죠. 경주로 환경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주로 그러니까 전개 빠르기. 선행마 빠른 놈들이 몇 마리가 있어. 그럴 때는 말이죠. 1700m도 1분 50초 때 막 이렇게 뛴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도 1분 52초로다가 1등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는 1분 50초에도 3등 했는데 1분 52초에도 1등 할 수 있어. 그건 뭐냐? 그날 느린 경주로 움직였어. 선행마 주도하는 놈들이 선행마인데 그런 선행마들이 별로 없었어. 응? 선행마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한 마리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예요? 경합이 없으니까, 선행 경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요, 경주가. 그런 식으로 그 느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줄 것이냐. 바로 이런 걸 보완해 줘야 돼. 그럼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개를 얘기했죠. 주로 환경, 경주 주로 함수를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만 능력, 편성 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전개 강도. 응? 그 경주 전개 강도란 말이죠. 선행마 수요에 따라서 경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그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다. 그것을 환산을 해줘야 돼. 그 환산을 해주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환이 되게 해야 되니까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표준화. 예전에 그 수능 있죠? 수능 점수, 표준 점수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도 100분의 1을 통해서 환산을 해줍니다. 100분의 1 해야 서로 이제 교환이 될 거 아니에요. 호환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이게 호환이 돼야 되거든. 호환. 예? 데이터를 주로 바꿔서 여기서도 40이면 저기도 70이면 70이 40보다 항상 세다 이렇게 나와야지. 30 차이 나는 그 부분마다 그것은 어떤 도구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냐? 퍼센트단 말이에요. 100분위. 예, 100분위를 통해서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영향 변수들 5개, 6개, 7개, 수많은 뭐 수십 개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하나의 추세선, 하나선, 선 하나. 그래서 판별을 한다. 이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의 함수식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의 선으로, 추세선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LDA입니다. LDA. 하나의 추세선, 이것은 유명한 약방의 감초가 있는 그 레그레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개념이. 예. 여기 보면 함수식도, 텀블러 함수식도 이게 이 레그레션의 함수식하고 또 뭐야? 머신러닝의 함수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가중치.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을 해서 서버를 불러옵니다. 서버를 불러서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거 왔어요. 자, 요거 지금 제가 뽑아 놓은 건데 한번 다시 뭐 해봅시다. 다시 해보려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거 흐트러져서 어떡하나. 자, SPSS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DL이라는 그 코딩 파일을 불러서 지금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DSC, DISC, 여기 판별 분석이에요. 예, 그럼 합격, 불합격,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변수는 이제 2개, 변량을 2개를 가지고서 RI, 그러니까 경주력하고 환경 부분 이 2개를 나눠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 작동이 된 것을 이게 패턴별로 다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를 끝나면은 이거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완료되면, 자, 이제 완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불러옵니다. 파일을 불러와요. 요겁니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방금 한 거예요. 방금. 예. 방금 14시 39분 맞죠? 14시 39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을 때 요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온 게 83.8%야. 들어온다고 해서 뭐 안 들어온 게 16.2%야. 이 패턴에서 말입니다. 이 패턴에서. 이 패턴은 총 몇 개예요? 예. 3,902, 290, 요거 합치면은 5,022개. 요 패턴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를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1이 들어온 거고 2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화 시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온 게 적겠죠. 1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온다고 1이라고 한 것이 83.8% 맞았어요. 이건 틀린 거. 1은 들어온다고 했는데 뭐 안 들어왔어. 16.2%. 그 다음에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어. 거꾸로 이건 틀린 거야. 28.0%. 근데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 그럼 맞은 거잖아요. 안 들어왔어. 72%. 그래서 종합해서 볼 때 여기 72. 얼마요? 85%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요걸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신러닝 LDA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게 원래 붓꽃을 분류를 하려고 만들었던 그 알고리즘입니다. 예, 그래서 판별 분석 유명합니다. 예, 판별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여기 이렇게 약자가 써 있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 딥러닝을 알아봅시다. 딥러닝.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레그레션 하는 함수. 레그레션이 이제 회귀 분석이에요. 그것을 하는 걸 성능도 비교해 볼 겸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를 내가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아나콘다라고 써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 좀 약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시에서 이 폴더로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깁니다. 이거 타이핑하려면 상당히 기니까 CD C 밑에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그 파이썬 PYTHON이죠. 네, 파이썬 치고 이 어떤 파일을 불러오냐면 요 파일을 또 불러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넣어서 다 칩니다. 작동이 됩니다. 네, 작동되죠? 네, 쭉 되는 겁니다. 쭉 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끝났을 때 여기 보면은 요 중간에 요 지점에 보면은 중간에서 한참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좀 정확도가 측정이 돼요. 아까 72점 얼마 나왔어요? 72.85인가 그런 나왔죠. 근데 78.50 나왔어요. 훨씬 이게 더 우수합니다. 그죠? 이 딥러닝이 전 훨씬 더 우수해요. 그리고 예측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고, 들어왔는데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쭉 한 거예요.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측값과 실제값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자료수, 아까 5천 몇 개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 체크를 해본 겁니다. 실제로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본 것이 바로 뭐라? 딥러닝이다. 딥러닝 소프트맥스. 우수한 것은 딥러닝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보시면은 지금 프로그램 소개를 여러 번 동영상을 올렸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경주정보에서 대표적인 게 이게 100분이에요. 이 100분이 맨 처음에 기본 화면이거든요. 예. 이거를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기화 이거 실행시키면요. 여기 이제 요거거든요. 요 파일이 실행 파일인데 설치하게 되면 이제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화 거기서 아이콘으로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6일 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26일 거. 자, 그러면 26일까지 뜬 거예요. 그럼 뜨면은 여기 이제 뭐 여기가 출마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사진 캡처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확률이 있고 경주력이 있고 전개가 있고 이게 있고 물론 이제 일경주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죠. 일경주 여기가 선택했다. 일경주로 됩니다. 이경주 선택하면 이경주로 표시되겠죠. 자, 이경주 뭐 이경주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경주력, 전개, 환경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경주, 일경주, 10만 경주니까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이 구경주 같은 걸로 합시다. 네, 구경주.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경주력, 전개에서 이 표로다가 이렇게 경주력에는 어느 놈이 센가가 이게 1번, 3번 쓰다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확률에서는 예상은 어떤 놈이냐? 이 예상이 3, 9, 1, 5순이다. 여기 예상 순으로 1, 2, 3, 4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 2, 3, 4순으로. 요 소통하면 거꾸로 되고요. 소통하면 바로 되고. 요 마번을 소통하게 되면 마번대로 되는 거예요. 마번대로. 경주로 예상 순으로 하면 예상 소통가 되고요. 그죠? 예. 여기를 갖다 대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딱 승부인 하고 레벨 이런 식으로 레벨 평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경주력, 경주 전개 그래서 우수한 놈들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로 더 진한 거 90점 이상은 또 90% 이상 90 레벨 이상은 바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5번 KN 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직전 경주 뛴 거, 전년 경주 뛴 내용.
그 다음에 거리 어떻게 변화해서 뜨는가. 딴 기록하고서 주파백분위하고 거리하고 같이 함께 보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 기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거리에서 이렇게 잘 떴는지, 이는 어느 거리에서 떴는지, 보면은 거리가 7이면은 여기에 1300m 잘 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1등 했는지. 1등은 다 마이너스도 돼 있고, 2등은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3등도 물론 0으로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1등이나 3등이 0으로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들어왔으면, 호차로 들어오면 0이죠. 이건 아주 잘 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잘 뛴 거를, 100분위로도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떴다. 그러면, 요 3번은 아주 잘 떴네요. 1번도. 이거 대상경주잖아요. 예. 그런가요? 7경주인가? 9경주. 예. 뉴트 퀄리티. 이런 식으로 잘 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착차도 알 수 있었고, 착순 인기차도. 착순하고 인기하고 차이. 그 마이너스는 착순에 비해서, 인기도에 비해서 잘 뛴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인기도에 비해서 못 뛴 거야. 인기도에 비해서 뭐 5등 정도. 이게 잘 뛰었다가 그 다음에 또 죽었네. 예.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선행은 어느 놈이 빠른 건가? 100분위 등이니까 이 적은 게 선행이죠. 1번하고 10번이 선행이네. 딱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추입은 어떤 놈이 세냐. 여기 3번이 세고, 이게 뭐야? 9번 세네요. 9번. 예? 9번, 3번이 거의 들어오겠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들어온 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와이파이를 연결시키대요. 그렇게 연결시켜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를 하고 되면 구경주를 누르면 구경주에 93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93 셌었죠. 자, 39 그렇잖아요. 39 그죠? 제일 세고 주파 능력도 3하고 9가 아까 셌었어요. 착차도 그렇고 주파 기록도 그렇고, 예, 그죠? 예, 9 여기 세죠. 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 그걸 보여준 거고, 그 100분위를 통해서 100분위도요, 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주파 보면 1회차전, 여기 보면 주파 100분위 1회차전 이렇게 써 있죠. 예, 조정 6화롱 등이. 예. 그리고 다음번에 배당차이법을 알아봅시다. 이 배당차이법, 이게 언제 날짜예요? 5월 25일 6경주, 예, 복승시 21이 229.6배를 적중했네요. 배당차이법. 그러면 이거를 끄고 5월 25일 6경주. 배당차이법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배당 차이에 의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프로그램이 배당판보다 더 잘 만들었다 한다면, 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배당판보다 더 잘 만들었다. 응? 사람들은 배당판을 잘 못 만드는데 나는 더 잘 만들었다 하면은 그 차이로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논문들이 주장한 거고, 옛날 뭐죠? 다니엘 커너먼 행동경제학 창시자 노벨상 수상자, 그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이후로 일본에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면서 바로 이제 배당자의 그 외국인 도박단 같은 그런 형태의 그 투자자들, 응? 경마 베팅 투자자들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벌어갔어요, 돈을. 예. 자, 이거 보면은 이게 29일인가요? 5월 25일 6경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5월 25일 6경주. 그 다음에 5월 25일 해가지고, 자, 요 업데이트를 맨 처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야 된다 그랬죠? 예. 업데이트를 눌러서 이 스타트가 진행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자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바로 6경주라 그랬으니까 6경주를 눌러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 3경주 눌렀죠? 6경주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배당판이 나오잖아요. 이 배당판 나오면 오른쪽에 2 누르고 4 누르고 4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요? 20일이 나오죠. 20일. 20일이 어때세요?
여기 21, 여기 동그라미 치지 않았습니까? 229.6배. 예,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는가를 확인해 볼까요? 예. 자, 25일. 예. 육경주. 그죠? 25일. 육경주 토요일. 229.6배. 20일. 그죠? 예, 여기서는 보시면 20일이 바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이거 캡처한 거니까요. 예, 그죠? 20일에 딱 해서 이거 배당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차이값이니까. 여기에 베팅한 게 몇 개 베팅한 거예요? 예, 보시면 11개를 베팅했어요. 11개. 단선식은 2개, 복선식은 11개. 이렇게 베팅해 가지고 적중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배당차익법으로 다 이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뭘로 돼 있어요? 종합지로 하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져도 89, 단선식이 90%, 그 다음에 여기 레포트 보면 단선식이 90%, 복승식이 얼마 나와요? 6개월간 누적한 건데, 이거 지금 6월 달에 다시 업데이트를 여기다 넣어서 할 겁니다. 연수 6개월간 누적 평가된 거예요. 23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왜 10월이냐? 이때부터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6월 때부터 업그레이드 있으면 그때 평가를 또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배당차익법하고 역전법하고 매제가입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맨 최종적으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환급률이 역전법은 116% 정도, 배당차익법은 단승식이 89%, 그 복승식이 87%가 나왔네요. 87%. 복승식이 평균 74, 최고봉이 배당판이 73인데 87%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종합지 갖고 했는데 이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실제 배당 소란을 하게 되면 100%를 훨씬 늦겠죠. 여기 넣어봤더니 여기 105%가 나오죠. 예. 근데 제 거는 예전에 체크한 적이 있는데 110%가 넘었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제 거를 이제 탐을 많이 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요 내용들이 바로,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끝에 머리에 보면 이제 여기 좀 이따 소개하면 나오는데, 바로 매지가이는 200%가 있어요. 근데 매지가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50%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경마승리 이긴다. 이것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역전파를 왜 만들었습니까? 역전파. 역전파는 지금 인공지능 통계 툴 있죠? 통계 툴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툴이 있는데, 예측 툴이에요. 예상 툴이 있는데 거기에서 90%밖에 안 되거든요. 1등은 하지만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배당판을 비롯해서 최고봉이 73%에 수렴하는데, 그 70%를 넘지 못하는데 이것은 90%가 된다. 90 내지 95%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기고 싶다 이게. 못 이기면 다 소용없다는 거니까. 사두 몽창 다 샀을 때. 그러면 또 그걸 사는 걸 선별하든가, 아니면은 경주수를 선별하든가, 어떻게든 이겨야 돼. 근데 이걸 다 사는 걸 그대로 선별하지 않고도 이 역전파벌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기는데, 요 내용은 이제 6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지금 업데이트 할 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여기에 써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대해서 그때 소개를 또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역전파는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다. 거꾸로 반영하는 거야. 이기는 것만 발췌해서 베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계 툴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잘 들어오더라. 그거 이겨. 그것만 놓고 했더니 항주율이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 그걸로 베팅한다는 거야. 1, 2순위 이런 거 딴 거 빼놓고 이기는 것만 좀 뽑아서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구멍, 3구멍에서 5구멍, 그 다음에 쌍선식은 6구멍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베팅 구멍 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역전파고, 배당차익법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툴이
배당판보다 더 잘 만들어서 우수해. 그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했어. 상관계수법하고 그다음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배당 차이로 해서 환수율을 내봤어. 배당 차이. 그래서 환수를 내보니까 그 플러스 값이 나왔어.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긴다면 뭐야? 이거 배당 차이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매지가이는 좀 다릅니다. 매지가이는 오행이에요. 오행.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경주 번호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오행으로 따져 보니까 특성한 날 어떻게 어떤 번호가 잘 나오고 그런 게 있어. 그 행운수라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AI 경마승리 비밀 폭로에 되면 그것도 오행에서 인공지능 다음에 6장에서 오행을 성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소개시키던 요 부분 오행 경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제 책에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지가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실제로 200%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50%가 된다. 조금 있다가 이제 400배짜리 맞춘 거 적중한 걸 보여드리는데, 그것처럼 얘는 고배당에 특화된 거예요. 고배당을 맞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40배 이상, 원래는 맨 처음에는 40배 이상만 맞도록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확대를 해서, 왜냐면 40배 밑으로 40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주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좀 20배로 낮췄어요. 그래서 낮춰가지고 20배 이상 맞추도록. 근데 이게 인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종합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요. 인기도, 배당판 인기도 갖고 해야 되는데, 배당판에 배당 갖고 해야 되는데, 종합치로 예측된 배당을 갖고 20배 이상 찾으니까 10배당 밑으로 자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당판을 못 끌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지가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 직전 경주에 뭐가 직전 경주와 직전 전 경주에 뭐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패턴에 따라서 오늘 사주에 따른 그 오행 기운이 뭐가 있는데, 뭐가 잘 나오는데, 그런 행운수를 갖췄는데 어떻게 적용이 돼서 이런 놈이 잘 나오더라, 이런 마번들이 잘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터지더라, 그것을 발췌해낸 거예요. 패턴별로 발췌해서 했더니 이런 성적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 근거를 안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뭐냐면 무당경마지만, 이거는 무당경마가 아니에요. 확실한 통계적인 근거,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29.6배를 이제 적중을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 코드 예상. 맞춤 코드 예상은 요 코드를 맞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 경주력만 보고 싶다, 경주력만 이렇게 올리고 일반은 전부 다 0으로 맞추면 뭐예요? 경주력으로 놓고 예상을 누르면 경주력만 고려를 했을 때 예상 번호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 시스템 예상에 맞춰놨죠? 시스템 예상은 동계출 예상이에요. 그 리얼타임 예상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적용한 예상이고요. 이렇게 총 5가지 예상 방법이 있어요. 이 예상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양하게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맞춤 코드 예상도 자기 취향에 맞는 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차만별한 예상이 있는데 나만의 고유 보병마를 찾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매지가에서는 아까 400배 이거 한번 또 볼까요? 3월 24일 4경주 3월 24일 4경주 3월 24일 4경주 자, 3월 24일 4경주의 그 경주 성적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3월 24일이거든요. 3월 24일 경주수액 4경주
사경주 448.7배 복숭식이 터진 거죠. 예, 37번으로 들어왔어요. 37에 448.7배. 과연 그것을 맞췄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 우선 처음 열면 항상 업데이트를 먼저 눌러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나사에서 자료를 받아 옵니다. 경주 결과를. 그러면은 4경주를 딱 눌러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37이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뭐가 나왔어요? 37이 나와서 442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거를 뭘로 예측했어요? 바로 매지가이로 딱 보시면은 37이 여기 있습니다. 37이 여기 있어요.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442배, 448배.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다시 봅시다. 448.7배구나. 예. 자, 이런 식으로 적중을 했다는 사례고요. 이게 바로 이제 매지가이입니다. 매지가이 소개는 별도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쪽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에 역전파법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역전파법은 왜냐면 복승식하고 쌍승식이 있는데, 복승식, 요게 이제 위에 요 복승식이고요. 이게 쌍승식이에요. 예, 쌍승식인데, 지금 67이 적중되지 않았습니까? 4경주 복승식 67, 22.9배 쌍승식 30.8배가 이게 동시에 적중이 됐는데, 요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기는 것만 추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당연히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가지고 딱 검증이 되는 거죠. 예. 그때 116%가 나왔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딱 해서 6월달 결과도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역전파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D 런닝이 있어요. 이 런닝 엔진이 옛날 스크린 경마 쓰는 그런 런닝 엔진입니다. 이거 자체 내에서 미국에서 이제 3D 엔진을 갖다가 맨 처음에 최초 오리지널 엔진을 구입을 해서 했는데, 그때 한 2천만 원에 구입했나 그래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팀이, 그러니까 애니메이터, 그래픽 3D, 2D 원화, 그 다음에 또 뭐지?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픽 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 보조, 서버 등등 해가지고 또 서너 명 해서 총 10명 정도의 개발팀이 이걸 1년 걸려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발비용에서 벌써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3억 정도 3억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엔진 가격, 기초 가격이 얼마예요? 그리고 로얄티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가격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한 2억 정도로 이제 추산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총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이 회사나 가지고 있지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엔진들을 몇 개나 가지고 있나, 20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있고, 일본 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다 있고요.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여기서 가장 간편한 거, 그걸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하여튼 3D 런닝으로 이게 실사화 시켜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데이터 알고리즘을 지금 옛날에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 상태라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로 인한 런닝이기 때문에 예상하고는 번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뮬레이트 되기 때문에 여기 꼭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안 맞는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뛴 모든 경주 기록을 그대로 집약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리라는 것이 이제 꼭 반드시 1번, 10번이 2번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색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예상이 따로 있잖아요. 그 예상이 따로 있다. 시뮬레이팅이니까 전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화 독창적 기술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차별성도 필요하고, 지금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돼요. 지금 딥러닝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2년인데 불과 이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저변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바탕이 구성이 돼야 어떤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건데,
여러 이제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수 자원이 필요해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경마라고 해서 도외시할 필요 없이 경마 분야가 주식 분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 경마, 이 인간 세상살이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고 복잡한 문제예요. 인간 문제, 우주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 경마 문제가. 그래서 이런 데에도 기술을 써서 뭔가 예측을 하는 어떤 걸 아는, 심지어는 바둑 이런 것을 놀이에 대해서도 그것도 바둑도 뭐 갬블이냐 뭐 아니냐도 따지고 그러는데 그 오락 놀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 세계로 유명하고 그러는데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경마도 이런 기술을 구사해서 뭘 하나 만들어낸다면은 엄청난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 국위선양도 되는 거고요. 예. 비단 경마라는 거에서 동일시하는 그런 문제만 갖지 않는다면은 바둑이나 뭐 경마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저와 비슷한 부류의 그 젊은이들,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은퇴한 엔지니어니, 여기 데이터 엔지니어 은퇴한 엔지니어지만 은퇴하기 전에 지금 한창 배우는 그런 젊은들을 통해서 이 경마 같은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술을 써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적 환경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마는 이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뒤에 몇 가지 있는데 생략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